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희 타로 선생님이 생각나요. 외출하셨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싹 꿇으시고요.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뺨을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잘 놀았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너는 오늘 얼굴이 더 이뻐졌구나." 이러시면서요. 재밌는 건 그런 인사를 받으려고 강아지 녀석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강아지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확 달려들어서 꼬리치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렇게 차례대로 기다리고 한 마리씩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훈련을 참 잘 시켰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강아지 얼굴이 뭐가 이뻐진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싱긋 웃으시더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보이게 되는 마법이지." 참 따스한 집이었어요. 그죠? 지금 딴 얘기로 새어버렸는데 오늘 독일 이야기 다섯 번째죠. 자, 오늘의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이게 딱 있어. 이거는 지금 검 7번 카드예요. 손실과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면서 생각나는 건 이거네. 제가 전에 독일 이야기 다른 편에서 전 재산을 모두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살하기 직전에 선생님과 사모님을 만났었는데요. 어느 날 집을 나서려는데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서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였는지 뭔지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엉겹결에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제일 속상했던 게 이상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그거보다도요. 갈아입을 옷조차 한 개도 없었던 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땀 냄새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이렇게 거지처럼 막 헤매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꽉 박혀서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청바지와 티셔츠를 가방에 넣고 이렇게 불룩하게 무겁게 들고 다녔던 거죠.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그러고 나갔던 거예요. 언젠가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기를 또 당할 때를 대비해서 갈아입을 옷은 좀 들고 다녀야겠다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옷을 들고 다녀야지 나중에 또 뭔가 대비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더라네요. 근데 그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사모님한테는 되게 불쌍하게 보였었나 봐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만히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요 같은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감싸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을 감싸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독일 사람들 눈에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도 등쳐먹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로 비춰질까 봐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시는 거야. "네가 처음에 우리한테 왔을 때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기를 어떻게 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어야 사기를 당하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도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좀 많잖아요.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고 나서 보니까 웃을 게 아니고 그게 참 슬픈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언어 실력이, 그러니까 독일어나 영어를 제대로 안 되니까 사기 당할 능력도 안 된다. 참 슬프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항상 여기 이 자리 이곳에 있을 테니까. 이제는 가방의 무게도 좀 줄이고 가방의 무게만큼 네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도 조금씩 덜어내어 가면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진짜 줄줄줄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큰 길로 이렇게 쭉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그냥 으흐흑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걸어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길이 말이에요. 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제가 자살하겠다고 걸어갔었던 그 길,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그때도 눈물을 흘렸었고 그날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눈물의 똑같은 눈물인데 '눈물의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좀 그때는 좀 뭐랄까 선생님하고 사모님을 말씀을 듣고 울면서 가도 마음이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기사글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갈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근데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는요. 용기를 내서 혹은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제는 다 잊고 다 쉬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쉬고 싶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아 놓고 편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편해지고 싶어서 죽음을 결심을 하는 거지 죽을 용기를 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분이 짠해요. 물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은 알지요. 근데도 어쩐지 그 용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쩐지 조금 그래요. 이것도 어쩌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상태가 되어 보고 싶다. 그게 죽음이라는 선택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선생님과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인생 안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이후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도, 그냥 호락호락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끔씩은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때 세상과 안녕 그렇게 하고 그냥 무지개 다리를 다 건너가 버렸더라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생활이 요동칠 때에는 가끔씩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한때는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먹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과가 아니라 사과 껍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두들겨 맞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사과 껍질 같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일까?' 한숨도 참 많이 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컸다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 쓸모없게 보이는 사과 껍질도요. 말려 놓았다가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속에다가 그냥 탁 던져 놓잖아요. 그럼 진짜 그 향기가요. 정말 끝내줘요. 그러니까 샤넬이고 디올이고 그런 향수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사과 껍질이 아름다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무대를 찾게 되면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의 향기를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는 그 각자의 무대가 따로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사과가 아니라 사과 껍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각자의 벽난로를 찾아보려는 시도도 한 번쯤 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의 벽난로를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향기를 이 세상에다가 가득 피우고 '내가 가진 향기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활활 타올라 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예요. 자 이 카드는요.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요건요. 공감이라든지 뭐 정서적인 교류, 뭐 사랑, 우정, 협력 이런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면 어떤 생각이 나면이 아니죠. 그죠?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거예요. 선생님 사무실에서 제가 상담 일을 도우면서도 사실 그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식이 해결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요. 저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하얀 손수건인데 이게 딱 펴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는 꽃이 수놓아져 있는 하얀색 손수건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펼쳐 보니까 돈이더라고. 그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막 사양하니까 사모님이요. 그러셨어요. 정당한 노동 제공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에 겸손을 부리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축하를 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당한 노동 제공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겸손을 부리지 마. 당당하게 기뻐해. 그리고 네가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축하해 봐.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래서 그, 그 말씀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는데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코리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제발 다른 색깔 옷도 좀 사 입어. 네가 무슨 스티브 잡스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는 선생님은 왜 맨날 같은 옷만 입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잉? 뭐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씀하셨어요. 대충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얘기였지. 나는 원래 이 색깔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옷도 사실 엄청나게 편하거든. 근데 이게 요즘 팔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상황 자체가 다른 거야. 나는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인 것이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그니까 너랑 나랑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죠. 둘 다 똑같아.
둘 다 새 옷 좀 사 입어."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서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을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참 좋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미사 여구를 덧붙이면요, 오히려 그 순수하게 좋은 마음이 훼손되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분들이셨어요. 음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는요, 산다는 게 늘 벼랑 끝에 혼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힘들었죠.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게 뭐냐면요. 그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그거 있잖아. 마르멜라데라고 하는 거, 영어로 마 맘 마멀라이드? 하여튼 그 오렌지 잼 비슷한 건데 그런 거 고를 때요, 보자마자 그걸 딱 집어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돈 생각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한참을 그러다가 그냥 내려놓고 나온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언제쯤이면 나도 망설임 하나 없이 저렇게 멋있게 계산대로 향할 수 있게 될까? 그게 참 부러웠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네, 지금은 사고 싶은 걸 덥석덥석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다지 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쳐요. 근데요,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은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려고 막 노력할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억지로 용서를 하려니 안 되는 거고, 억지로 잊으려니 더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콜이 너는 괜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는 건 오는 대로, 가는 건 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엄청 커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비틀즈 노래. 그 레디 잇 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요. 얼마나 귀가 문드러지도록 제가 들었던지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그 Let it be, let it be 하는 거 있잖아요.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하는 그 노래예요. 저도 음치지만 선생님이 진짜 음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불러주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다가 목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한테 마저 부르라고 해요. 창피해서 싫다고 하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저를 노려보시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쭈뼛쭈뼛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선생님이랑 그 상담 의뢰인 그 손님이랑 그다음에 저랑 셋이서 일어서서 함께 부르고 있어요. 완전 개그죠.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휘저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 때문인지, 아니면 비틀즈의 그 노래가 명곡이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웃으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땐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처럼 슬픈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요, 씩씩해져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요, 한 곡 더 부르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요, 또 일어서서 선생님은 막 이렇게 지휘를 하세요. 그게 진짜 이상한 모습인데 그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사실은 정말 좋았어요. 물론 노래 부르는 건 아직까지도 싫은데, 어쨌든 손님들도 아마 그런 모습이 좋아서 위로를 받고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선생님이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셨대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해를 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강의를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엄격해 보이고 어떤 때는요, 너무나 무섭게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사모님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 얼굴에 박혀 있던 그 얼음이 녹아 버렸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온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 얼굴에 박혀 있던 얼음을 너무 많이 녹여버린 거야. 괜히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었는데 그때가 참 그립네요. 음, 떠나 보내고 나니까 사모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요, 혹시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강아지, 혹시 또는 고양이가 있다면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내일이 안 올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눈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내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랑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저도요. 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